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H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는 29,150원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29,35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28,900원, 시초가 대비 약 한 250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마이너스 0.43%로 시작을 했고요. 종가도 마이너스 0.65%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에 목요일에 미국장도 좋지 않았고 코스피도 9시 반에 최저점을 찍고 소폭 반등해서 그냥 하락 마감해버렸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는데요. 9시 반에 최저가를 찍고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마감을 했는데 사실 2시 20분에 원래 어떤 보합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결국에 매도 세력이 늘어나면서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HMM의 어떤 하락을 주도하고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세력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차장고는 지금 다시 줄기는 했으나 사실은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르는 형태의 수준입니다. 3월 17일부터 약 거의 150만 주 가까이, 150만 주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2일, 3월 17일, 3월 15일, 이렇게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3월 15일이 지난 16일부터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매도는 근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 시점부터 아마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큰 반등이 나올 때 아니면 상승이 나올 때는 결국에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물량을 상환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공매도는 오히려 나중에 상승을 위한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이때부터 1차 상승이라고 보면은 조정이 한 번 있었고요. 2차 상승이 있고 조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것들 활용을 하면은 1차 조정 2차 조정은 1차 조정은 1차 상승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론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그 끼워 맞추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차트를 항상 보고 계시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조정은 이 2월 28일 이때 상승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면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중에서 아마 이날 11월 12일 이날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때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영상에서 급한 하락을 결국에 갭 하락을 횡보로 지금 어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틀 10일 10일 상승을 하길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자. 네, 28,000원까지만 올라가자. 이 라인을 닿으면 절대로 내려오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날 급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고점에서 외인이 다 던지면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을 깨버렸고 결국에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더 하락을 하고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결국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거와 같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때도 그리고 결국에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에 이제 연말에 배당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락을 또 했고 그리고 다시 1월 28일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시점에서 바닥일 때, 현 상황에서 바닥일 때 반등을 하면은 사실은 반등을 하고 횡보하는 게 아니고 반등을 끝까지 한 다음에 상승하면서 횡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숏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때
2월 22일 때 조정을 받을 때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조정을 한 후에 한 못해도 3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27,000원, 8,000원, 9,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21,000원에서 2만 한 6, 7,000원까지 요 단기간에 먹었던 세력들, 단기 관점으로 들어온 주체들을 다 털어내고 한 3월 20 며칠부터 이제 다 털어내면 상승을 했으면 지금 3만 원 위치에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HMM을 33,000원, 35,000원대에 손절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4만원, 45,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너무 워낙 거의 아직은 사실은 1년은 되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손절하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셨던 주체들을 손절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장기 투자자분들은 꽤 괴로우실 텐데요. 사실 괴로운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근 고점 대비해서 23% 빠져 있습니다. 23% 빠져 있으면은 만약에 한 35,000원에 사셨다면은 벌써 한 15% 이상 손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뉴스들을 지금 보면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런 뉴스가 없죠. 네. 뉴스도 없고, 그 다음에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내가 과연 들고 가면 다시 21,000원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희들의 어떤 주주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은 한 2, 3주 후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연기금이 매수 들어온 부분 좋지만 아직은 조금 수량이 적다,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틀 동안 8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그 이틀 매수량을 다 던졌죠. 금융투자도 4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어서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한 1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조금 기간의 매도가 오랜만에 나온 것보다는 외인의 물량이 줄었다는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왔고요.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정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한 27,500원이 주봉 관점으로는 요 가격대 27,000원에서 29,000원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8% 정도가 횡보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1분기 컨센서스보다 다 실적을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원재료 가격 인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어닝 쇼크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공급망 쪽 관점에서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HMM이 얼마나 선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27,000원대에서 다시 계속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주봉 기준으로 27,000~28,000원대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3만원, 35,000원까지 올라가느냐가 결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의 그 하락은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아니고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 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아직은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MM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오른다, 개인이 승리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래량은 다 후행 지표입니다. 지금 하락을 할 때 개미가 받친 게 아니고요. 개인이 받친 게 아니고, 개인 투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하지 않고요. 펀드 매매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보통은 매수나 매도를 시장가로 하지 않고 지정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 아래에,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매수를 걸고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겁니다. 그럼 주가가 급락할 때 다 사지고요. 주가가 급등할 때 다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넘긴 거죠. 시장가로 던지는데 그 받은 것들이 다 대부분 개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렇게 던질 때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투자 주체들이 많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거래량 없이 발생되는 하락은 다시 거래량 없이 충분히 상승해서 캐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조금 내용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HM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 코스피 관점으로도 중요한 지금 현재 기업이고,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어떤 고통을 겪고 다시 반짝하려다가 다시 좀 횡보하고 있는, 월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이 정도 상승했으면 이 정도 조정하고 옆으로 기고 있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상승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견고한 현재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뭐 이제 가끔씩 저한테 뭐 이거를 팔까요 말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힘듭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항상 같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나은 종목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현재 보유한 종목보다 더 나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선택을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익절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는데 내 익절 가격보다 위에 있다 주가가, 그러면 절대 못 사고요. 내 익절 가격보다 밑에 있다라고 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반대로 손절을 하면 뇌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손절을 했는데 내 손절 가격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 종목이 신저가 찍었던 가격까지 내려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못 하고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손절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배가 아파서 내가 손절했는데 더 비싸게 사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매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할 기회를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손절과 익절을 아주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조차 하지를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시지 못하는 분들은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